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오늘은 MBTI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MBTI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MBTI 유형별로 아주 좀 실용적으로 나는 어떤 진로가 맞을까? 나는 어떤 직업이 맞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많이 나와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주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조사하고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기 권합니다. 외향형과 이제 내향형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바라볼 때 에너지가 바깥으로 주로 많이 분출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안으로 많이 비축하는 편인가요? 외향형은 주의 집중이 늘 바깥 세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세계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외부 활동에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도 소수와 맺기보다는 굉장히 폭넓게 맺는 성향이 있고요. 말로 의사 표현을 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에너지를 충전하는 유형입니다.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방전된다라고 외향형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사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사람과 동시에 대화를 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만족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되게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먼저 경험한 다음에 이해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되게 쉽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주변 사람들이 잘 알죠. 본인이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반대인 내향형은 어떻습니까? 주의 집중을 자기 내부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집중력이 강한 편이고요. 관계도 여러 사람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는 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그 사람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말보다는 어떤 글로 먼저 표현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전화통화보다는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가 더 편한 분들이죠. 비축에 의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요. 자기만의 공간을 되게 선호합니다. 1대 다수의 소통보다는 1대 1의 소통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신중한 편이어서요. 자신이 이해한 다음에 경험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잘 밝히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알려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외향형입니까? 내향형입니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하나의 경향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향형의 직업과 진로입니다. 외향형 중에서도 아주 지나치게 외향적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까지도 불리기도 하고요. 흥분한다라는 그 자체가 좀 그런 좀 액티브한 느낌이 있는데 과흥분성이라는 겁니다. 아주 액티브가 너무 강한 사람, 텐션이 너무 높다. 요즘은 이렇게들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 과흥분성이 아주 강한 분이 있고요. 이 어린아이 역시도 과흥분성이 많아서 부모님이 이렇게 또 한편으로 걱정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아이는 자신이 해야 될 일엔 또 집중을 할 때나 하는 거예요. 이게 천재적 어떤 일부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게 길들이지 않는 말과 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은 만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집중하는 데 쓰면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하는데 또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대체로 영재들은 이런 과흥분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 문화에서 본다라면 지나치게 에너지가 열정적이고 과흥분성이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런 특성이 이제 과거에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이제 오히려 바뀌어 나가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영재가 가지는 성격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런 외향형에게 그래서 어울리는 직업 중에 하나가 당연히 활동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에너지를 많이 분출할 수 있어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행동지향적인 직업을 하는 게 좋고요.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일인데요. 대개 이제 이게 변화무쌍하고 활동을 하는 일이고요. 신속하게 단호하게 절차가 간단해야 됩니다. 복잡한 거 싫어하고요. 되게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요. 다양한 경험과 환경의 직업들을 선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주목받는 것, 관종이라고 하나요? 그런 좀 기질적, 성향적, 성격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직업들을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상호작용이 있는, 반응이 있는 이런 일들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작업 여건이 되는 환경이나 그런 직업이나 그런 직장의 일들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외향형에게 어울릴 만한 직업은요. 이게 조직 내부에서 제가 조직의 8대 직무라고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오른쪽 상단에 보면 보이시잖아요. 이 8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일단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은 아무래도 가장 좀 적합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어떤 직무를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외향형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끌어 나가는 리딩하거나 이런 직업도 굉장히 선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업이나 마케팅 관련한 직무들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기획이나 남을 전체를 계획하는 일이나 그리고 지원하는 일, 이게 이제 서브 파트 직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향형에게 어울리는 만한 직무 중에 하나가요. 앞에서 우리가 본 아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리딩하는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기업 내부 직무를 제가 8개를 설명한 페이지가 와 있어서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8가지 직무가 있고 큰 카테고리입니다. 조직 내부에서. 물론 세부 직무는 굉장히 촘촘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말씀드린 남을 알리는 홍보 마케팅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1순위 직업이다. 이렇게 외향형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외향형의 그래서 그 대표 직업을 조직 내부에서 보면 그래서 사업 계획을 하거나 신규 사업을 새롭게 하거나 기업을 알리거나 언론 홍보를 하거나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거나 전파하거나 대고객 서비스를 하거나 국내 영업이나 해외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는 영업 활동들. 남들은 출장을 안 좋아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출장을 아주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도 가능하면 앉아서 데스크에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보험 영업도 마찬가지로 뜻하지 않다 하더라도 오케이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연봉 억대 이상을 또 일으키는 분들 중에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촉 활동이나 마케팅 활동 이런 것들을 조직 내부에서 선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조직 외부로 보면 아무래도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연극이나 연예인이나 정치나 강사나 변호사나 헬스 트레이너나 1인 기업가나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 신사업 아이디어 컨설턴트, 노년 플래너, 프레젠테이션 컨설턴트, 그 다음 웃음 치료사 이런 정도의 직업이 눈에 보입니다. NCS 직무로 보면요. 대분류로 보면 24개의 분류가 있습니다. 중분류는 81개가 있고 소분류는 261개가 있고요. 세분류는 1000개가 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24개의 직무 중에서 먼저 추천을 드리면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제 영업 판매 쪽이 가장 이제 많이 리딩한다. 단순하게 꼭 영업을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리딩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일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관리나 금융보험이나 교육자연, 사회과학, 법률, 경찰, 소방, 문화예술, 이용숙박, 음식서비스, 건설, 섬유유통, 정보통신은 서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록하지 않은 부분은 아무래도 외향형이 조금 꺼리는 이런 직업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NCS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요. NCS도 제가 조금 한 번 더 상세하게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총 24개의 대분류가 있습니다. 이 대분류를 나름대로 이제 제가 정리 분류를 한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향형 중에서 그래서 NCS 직업 분류로 좀 보면요. 중분류까지입니다. 81가지 중분류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거나 회계 쪽의 사업 관리라든지 금융영업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문화 콘텐츠를 유통, 서비스하거나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일반 판매를 하거나 스포츠 경기의 지도, 레크레이션, 외식 경영, 패션 제품 유통, 발전 설비 운영, 전기공사, 정보기술 전략이나 계획이나 운영이나 정보기술 영업이나 농촌개발이나 어촌개발도 직접 농사만 짓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취업을 만약 하신다거나 경력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이력서를 써야 한다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자기소개서에 성격의 장단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외향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습니다. 열정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말할 수 있겠죠. 반대로 단점을 저는 다만 혼자 있는 걸 잘 견디지 못합니다. 외로운 것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나쁜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했을 때는 혼자 있는 걸 잘 견디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여러분 연구직에 지원했을 때요. 아니면 규모가 작은 회사에 지원했을 때요. 그러면 이 친구가 외로움을 많이 타서 우리 회사는 적응하기 힘들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답변을 제가 이제 타 부서 또는 출장 이런 내향적 특성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타 부서에 뭐 가거나 발표하거나 출장 가거나 그런 일을 제가 도맡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격의 장단점에서 외향형이 구분해서 말씀한다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외향형의 대표인물을 마구 나열해 봤는데요. 고갱이나 해밍웨이나 잭 니콜슨, 에디 머피, 마돈나, 브루스 윌리스, 마이클 제이 폭스, 도널드 트럼프, 사르코지, 효린, 전현무, NCT의 성참부터 해서 쭉 이렇게 제가 다 나열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중에는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랑 맞다 안 맞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외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한번 바라보시고 내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나랑 또 맞을까 이렇게 같이 고민해 보는 뜻으로 한번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외향형이니까 특정한 어떤 직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앞에서 이야기한 외향형은 기본적으로 활동 지향적인 일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곰곰하게 되짚어 보시면서 내가 외향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외향형의 특성 또는 여러분 내향형의 특성이 있다면 그게 어울릴 만한 직업들을 여러분 탐색해 보시고 거기에서 여러분 살려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보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외향형인 경우에는 내향형이 좋아 보이고 또는 또 내향형은 외향형이 좋아 보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성격이 좋고 나쁨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향적 특성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기록을 해보시고요. 강의 중간은 항상 잠시 멈췄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기록해 보시고요. 강의를 쭉 다 들으셨다면 또 항상 멈췄다가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살려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고 어울릴 만한 직업이나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강의 내용을 참조해서 또 여러분 써보시면 훨씬 더 좋겠죠. 여러분 생각을 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향이면 외향대로 장점이 있고요. 내향이면 내향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격에는 장점과 다 단점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다 하고 나시면요. 내 성격의 장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단점은 무엇이고 그 장점에서 강할 부분은 무엇이고 단점에서 보완할 부분은 무엇이고 거기에 어울릴 만한 직업은 무엇인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바라보면서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총 8가지 유형으로 세세하게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 더 양질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 유형이 지금 이 8가지 중에 4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는 그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4 16가지 성격 유형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세세하게 16가지 성격 유형을 다시 안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강의 들으시고 궁금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이메일을 주시거나 또 유튜브에 댓글로도 이렇게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알차게 강의 준비했는데요. 제가 방대한 정보의 내용을 드리다 보니까 재미는 좀 덜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에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직업과 진로를 안내하는 가이드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들 강의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탐색해 보시고 몸으로 부닥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과 삶을 축복을 누려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